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의 수공장 3월 5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 남았습니다. 미리 전에 그랬던 이중바닥을 깨는 시점, 투자 심리 부분들이 더 안절부절할 수 있는 가능성, 외바닥일 때보다 이중바닥이 나왔을 때 시장을 바라보는, 그리고 종목군을 바라보는, 그리고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에서 박스권 하단에서는 지나와서 보면 매수해야 되는 거, 접근해야 되는 걸 아는데 그 시점에는 손이 안 나가요. 막상 저점을 하회하는 파동 자체가 하루 이틀, 길게는 일주일 정도 이렇게 횡보하는 파동 부분들이 나오거나 몽봉이 나왔을 경우에,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쪽에, 아니 거래소 쪽에 3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코스닥 쪽에도 360억 정도 들어왔어요. 하나를 먼저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작년 우리가 12월 달에 개인 투자자들 매도 자금 자체가 하루에 5천억, 7천억 단기간에 쏟아졌던 그런 케이스 부분들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설명을 좀 드렸던 것처럼 세금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해지면서 개인 투자자들 대주주 요건 부분들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전략 부분들이 나왔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미리 나올 가능성 부분 얘기 드렸고, 최근에 그 관련된 내용으로 어떤 추가 업데이트 부분들을 진행해 드렸냐면, 이 대주주 요건 부분들을 벗어나서, 아니면 설령 벗어나지 못했더라도 짧은 기간이긴 합니다만 3개월 정도 유예 기간이 있어요. 3개월 정도 유예가 있으면서 이제 4월 달부터는 이제 그 기준대로 세금 부분들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3월 초이기 때문에 이제 3월 중순 이런 비슷한, 물론 작년 대비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년에 대주주 요건 부분들을 벗어났다 하더라도 3개월 동안에 비중 부분을 더 줄이거나 4월달 그 세법 적용받지 않게 해서 그런 물량 부분들이 일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미리 한번 그려 놓으시고, 그로 인해서 오늘 최근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코스피 쪽, 거래소 쪽 개인 투자 3,200억 정도, 신용 자체는 지금 11조 1000억대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급하지 않아요. 상당히 차분하면서 그냥 가지고, 선물 가지고만 컨트롤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오늘도 장중에 보면 외국인들이 선물 오전장에 어제 나스닥이 1% 정도 상승 부분이 나오면서 SK하이닉스는 지금 신고가 거의 지금 돌파, 최근 단기 신고가 있죠. 여기 지금 돌파할까 말까. 근데 시장 지수 부분들은 상당히 아리송한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죠. 장중에 선물이 2000계약 정도, 오전장 기준으로 오전에 한 2059계약 정도 매수가 들어왔다가 그대로 한번 찍어 쭉 밀렸어요. 거의 오후 내내. 그래서 최대치가 마이너스 2200계약입니다. 그러면 이 계약수만 하더라도 지금 거의 한 4000계약 정도의 변동폭이 지난주 거의 최근 한 10일 정도 내에 계속 어느 정도 가격 범위 내에서 이 변동성 자체가 선물 쪽에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 자체는 탄력 부분들이 비탄력적일 수밖에 없어요. 1차적으로. 선물은 지금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현상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그 요건 부분들을 만드는 게 여러 가지에서 지금 체크가 좀 되고 있어요. 지난주 미리 예고를 좀 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이탈리아 선거, 지금 오늘 한 10시, 11시 정도 되면 정확한 투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현재까지 개표라도 출구조사 부분들 보면 과반 의석을 누구도 차지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는 연정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가장 이탈리아 쪽에서 오송운동이 일당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일당이 될 것 같아서 그 위에 있는 사진을 보면 그 오송운동의 지금 리더급이에요. 30세 초반입니다. 이 오송운동이 주체적으로 연정 부분들 협의될 거는 31살의 최연소 총리가 나올 수도 있나. 근데 이제 협의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 달 중순 하순까지도 총리 지명 관련된, 연정 관련된 불확실성 부분들이 남아있다 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인당은 연정 지지 쪽으로 일단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실 내용은 이탈리아 과번 의석이 실패가 됐어요. 실패가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단기 불확실성, 연정, 우리가 독일도 보면 3인당 연정 부분들 시간이 제 기억으로 한 3, 4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협의 부분들 진행하고, 그 다음 투표 부분들 진행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글로벌 경기 지표 부분들은 우상향 부분은 되는데,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트럼프도 보면 뭔가가 정치권 내에서 어떤 불협화음 부분들이 있죠. 여기에 그 하나의 표출되는 부분이 보호무역이라는 내용 자체가 표출이 되면서 시장에 변동성 부분들을 만드는 역할 부분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도 그 오성운동 자체가 최근에 많이 조금 완화가 되긴 됐습니다만은 이로 인해서 그냥 불확실성 자체가 싫은 거죠. 시장 자체에서 지금 보면 수급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글로벌 경기도 금리 인상이라는 하나의 큰 명제 부분들이 명확하게 해결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보호무역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에서 계속 툭툭 올라오다 보니까 뭔가요? 투심 자체가 눈치를 상당히 많이 봐요. 조금만이라도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얼른 좀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 부분들이 계속 투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오늘 시장 자체도 보면 비탄력적으로 투자 심리 부분들이 가장 악화되는 전저점 이중바닥 부분들을 한번 일시적으로라도 훼손을 할 경우에는 거기서 반전 포인트가 생긴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우리가 예상했던, 우리가 뭐 최악의 조건이지만 전저점 부분들을 이중바닥을 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도 크다. 스몰러시 동시 만기를 이용해서 그럼 금리 인상의 불확실성 부분들이 FOMC 회의 전까지는 계속 이게 잔류가 돼 있는 투자 심리 부분들 계속 어우르는 역할 부분들 할 거고, 그 다음에 보호무역 관련된 부분도 다시 한번 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내용도 지금 해결된 게 아니죠. 가장 기분이 나쁠 때가 이렇게 뭔가가 찝찝하게 남아있을 때요. 그럴 때 파생 쪽에서는 신나게 그걸 가지고 선물 매수 매도 부분들을 번갈아 가면서 치고 빠지기 전략 부분들 하기가 상당히 좀 좋죠. 그런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D- 이제 3일 남았습니다. 끝나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까지는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도 보면 외국인들 기관들 파생 포지션 관련된 부분들 단기 코멘트를 좀 드렸죠. 다시 오후장에 현재 시점에 업데이트 내용 부분 말씀드린다 하면 개인 투자자들 누적 선물 추정치입니다. 선물 옵션 누적 추정치 부분들 보면 305에서 317 구간 내 최대 손실이에요. 계속 지금 마이너스예요. 근데 웨이는 307에서 313 내에서 구간의 단기적인 이 파생 포지션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계속 지수 자체가 올라오면 수익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이긴 합니다만은 이 307에서 313 이 구간 내가 그래도 구간 내에서 수익권이 그래도 제일 높은 구간이고, 금융 투자 같은 경우는 305 이상으로 이제 수익 진행 부분들이 됩니다. 305 이상이 수익권으로 전환 포인트가 되고, 투신권 같은 경우에는 또 보면 303 정도, 303.50 이상에서 수익권으로 진행이 좀 됩니다. 그래서 기관 쪽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뭡니까 손익분기점 부분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3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포지션 부분들은 얼마든지 계속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 중요한 건 포인트는 아침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투자자가 305에서 317 이 구간 내에서는 일괄되게 계속 손실 구간이 계속 커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외국인은 307에 313에서 수익권이지만 지수 자체가 더 떨어지면 수익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지금 수익권이 내려와요. 외국인들 그래프를 보면 위에서부터 지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선물 지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수익권 자체가 커지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307에서 313 구간 내에서 하락 나와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수익이 줄어드는 그런 구조 부분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7 이하 같은 경우는 뭘까요? 수익이 더 커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외국인들의 그런 구조인 반면에 개인 투자자는 꾸준하게 마이너스 손실 구간이 진행되는 그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3개월마다 한 번씩 있는 이 큰 장에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지금 시점으로 보면 상당히 우위에 접혀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내용이 아니더라도 이 변동성 자체가 계속 흔들어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죠.
요건 자체가 계속 될 수 있는, 시장에서 아 이것 때문에 빠지나 보다라고 용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밑에 좀 깔려 있다라는, 그래서 기술적 지표라도 박스권 하단 부분들을 터치하려고 하는 시간적인 기간적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 부분들이 좀 더 열려 있는, 그러면 역으로 보면 뭘까요? 우리가 외바닥이 될 거냐 유증바닥 부분들 될 거냐, 지금 우리가 이제 장보고 관련된 1차 이벤트 부분들을 시작을 좀 했죠. 자, 2차 이벤트 부분도 이번 주까지 진행할 겁니다. 이번 주까지 진행되는 부분이고, 홈페이지에 이제 관련된 내용 부분을 올려드렸는데, 볼 거예요. 미리, 신청 받아놓고, 이제 저 구간 내에서 시장 수급 부분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그걸 봐가면서 이제 스타트 부분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뭘까요? 관망. 굳이 지금 현재 시점 우리가 급할 필요가 없어요. 외국인 포석 자체가 차분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같이 차분하게 시장에서, 자, 불확실성 부분 여러 가지 내용 부분들 정리를 해놓고, 제가 이제 마감 브리핑 끝나고 시장의 불확실성 부분들 한 서너 가지 부분에서 관점 부분들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어떻게 해소가 되는, 어떻게 반전 포인트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만약에 불확실성이 5개가 있는데 3개 정도가 해소가 되는 움직임 보인다면 그때부터 뭘까요? 선발대로 조금씩 들어 우리가 분할 매수하는 것처럼 그때 우리가 진입 부분들을 준비해도 늦지가 않아요. 그 타이밍 부분들을 조절을 하고 있다는 코멘트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으로 인해서 이 변동성이 커졌던, 계속 한 2주 이상의 흐름 부분들, 2월달 내내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그다음 속도, 그다음에 트럼프의 그 럭비공 전략,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 불확실성이, 변동성이 커지면서 파생 쪽에서는 심심치 않게 재밌는 시장이지만, 이 현물 쪽에서는 조금 뭡니까,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일단 마감 브리핑 부분들은 오늘 개인의 포지션, 외국인들 포지션, 이 부분 다시 꼭 체크를 해주시고, 불확실성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각 국가별로 한번 정리를 다시 해드리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페이지, 여러분들 네이버 검색에서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그대로 하시고 끝에 골뱅이 표시, 검색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텔레그램의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기사라든 이런 부분을 올려드리고 있고, 카카오톡도 연결해, 홈페이지 들어가면 카카오톡 바로가기 부분도 있으니까 그쪽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뉴스 부분들을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